여러분 안녕하세요. 과수재배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은 과수, 병해충, 잡초 관리예요. 이것도 우리 기말 시험 범위이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단어를 끊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수, 병, 아이고 너무 크네요. 과수, 병, 해충, 잡초 관리. 병, 해충, 잡초 관리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모두 다 과일에게 해를 끼치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고 총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강의로 끝낼 겁니다. 일단 오늘은 병부터 시작해봐요. 자, 여기를 보면 낯선 단어가 한 가지 보이네요. 찾았어요? 그렇죠. 예찰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되게 낯선 단어가 등장했어요. 우리 예찰의 뜻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찰의 뜻을 한번 눈으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미리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예찰은 이미 병에 걸린 나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미리, 즉 사전에 병이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걸린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로 걸릴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예측을 하면 방제 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찰을 하면 병해충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유관에 의한 예찰하기, 유관기관에 의한 병의 발생 예측하기, 발생 생태에 의한 조사 예찰하기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관에 의한 예찰하기예요. 말 그대로 눈으로 살펴보면서 병을 예찰하는 겁니다. 이 유관에 의한 예찰하기는 또 3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내가 이 과일에 어떤 병이 생길 것이다 추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추측을 하고자 하는 병이 여름에 나타나는 병인지, 겨울에 나타나는 병인지, 가을에 나타나는 병인지를 추측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무화과에 어떤 병이 생길지, 지금 시기에 병이 생길지 안 생길지 예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기가 여름이죠. 여름이고 장마철이라 습해요. 그리고 우리 무화과동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공기가 굉장히 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병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예를 들어서 무화과 밭에 역병이 필지 안 필지, 역병은 곰팡이균이거든요. 역병이 필지 안 필지를 예찰한다고 하면 이 무화과 역병이 지금 시기에 적합한지, 여름에 무화과 역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무화과 역병의 가장 많이 퍼지는 시기는 6월에서 7월 정도예요. 겨울에는 피지 않겠죠? 그러면 겨울에 내가 만약에 무화과 병을 예찰한다고 했을 때 역병은 예찰할 대상이 아니겠죠? 다른 병이 예찰 대상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고 장마철이고 습하기 때문에 무화과 역병이 돌지 안 돌지를 예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상 병원균의 발화 저온이 몇 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온도에서 곰팡이 포자가 발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곰팡이 포자가 피어난다는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곰팡이 포자의 발화 저온이 어느 정도이고 적절한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 해당 곰팡이균이 발화를 하면 식물이 병에 걸리겠죠. 이 식물이 병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를 예측하는 것을 유관에 의한 발생 여부 예찰이라고 합니다. 이 예찰하기는 뭐가 됐든 가능성을 추측하는 거예요.
미리 걸린 병을 치료한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병원균의 밀도에 의한 예찰입니다. 이것도 현미경이 아닌 눈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육안에 의한 예찰하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선택배지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균만, 뭐 세균이든 혹은 곰팡이균이든 특정한 균만 기를 수 있는 양분이 담긴 한천 덩어리예요. 이 배지는 영양분을 담은 한천 덩어리를 배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균만 기를 수 있는 선택 배지를 과수원 곳곳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수원에 뭐 푸른 곰팡이가 자라가지고 나무에 감염을 시킬까 시키지 않을까를 관찰하고 싶다면 푸른 곰팡이만 키울 수 있는 푸른 곰팡이 선택 배지를 과수원 곳곳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해당 과수원에 푸른 곰팡이 포자가 많으면 이 선택 배지의 영양분을 먹고 포자가 자라나겠죠? 하지만 이 선택 배지, 푸른 곰팡이의 선택 배지는 푸른 곰팡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누룩 곰팡이나 검은 곰팡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른 곰팡이가 어떠한 병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이 병의 원인이 되는 푸른 곰팡이가 과수원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토대로 곰팡이 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식물에게는 병이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미리 방제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과수원 주변에 곰팡이 포자가 많으면 배지가 더 빨리 곰팡이로 뒤덮이겠죠? 주변에 포자가 적다면 배지가 느리게 곰팡이로 뒤덮일 거예요. 근데 그 포자가 많아서 빨리 곰팡이로 뒤덮인다면 주변에 포자가 너무 많아서 그 과일 나무에도 포자가 붙어서 발화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예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마지막으로 병원균 검출에 의한 예찰이에요. 이것도 아까 그 곰팡이 선택 배지를 과수원 곳곳에 고정시키는 병원균 밀도에 의한 예찰과 똑같은 비슷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병증이 있는 부분을 비커에 넣고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이 병증이라는 건 식물의 병이 이렇게 식물이 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병증이라고 해요.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식물의 병의 증상을 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심하지 않을 때 이 병증이 있는 나뭇잎을 잘라내서 비커에 종이로 깔고 멸균수로 이걸 흠뻑 적시는 거예요. 이렇게 흠뻑 적셔놔야 이 세균들이 그 수분을 머금고 더 빠르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병진 부분을 비커에 넣고 랩으로 밀봉을 하고 비커를 25도씨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여기 붙어있던 세균들이 수분을 흠뻑 먹고 골고루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 지나면 해당 부위에서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막 자라나요. 그 자란 곰팡이들을 보고 이 곰팡이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밀도를 본 후 이 병이 더 빨리 퍼질 것인지 천천히 퍼질 것인지 혹은이 아니구나. 이 곰팡이들이 빨리 퍼져서 식물의 병을 감염시킬 건지 아니면 천천히 퍼져서 우리가 방제할 수준이 되는지를 예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육안에 의한 방법에서 넘어가고 유관기관에 의한 병의 발생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유관기관이라는 건 관련이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관련이 있는 기관. 과수 재배는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 기관들이 우리의 유관기관이겠죠. 여기서 보면 농촌진흥청이 가장 위에 있는 기관이고 그 아래에 도농업기술원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어쨌든 대장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작물별 병해충별 발생 추세, 전망 위주로 이제 좀 크게 알려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큰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도농업기술원은 해당 도, 뭐 충청북도면 충청북도의 특성, 기온이 어떻고, 뭐 물이 어떻고, 수분이 어떻고, 뭐 습도가 어떻고, 자연재해는 어떤 빈도로 일어나고, 이런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병해충과 그것의 방제 요령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도농업기술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촌진흥청은 좀 더 커다란 정보, 커다랗고 구체적이지 않지만 모든 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발생 추세, 전망 위주의 정보를 발표하고, 도농업기술원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서만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과 그것의 발생 요령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유관기관들이 이제 예보를 내릴 때, 정보를 발표할 때 이런 색깔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예보 단계일 때는 띄어쓰기가 왜 이러지? 발생 상황을 그냥 일반적인 발생 상황을 알리고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때때로는 방제를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닐 때 예보 단계로 발표를 하고, 이 주의보 단계에서는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방제가 필요할 때를 주의보 단계로 발표를 합니다. 자, 적색 경보는 굉장히 이제 비상사태이겠죠? 이 경보를 발표할 때는 병해충 발생이 급진적으로 갑자기 발생을 하고, 그래서 방제를 아주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일 때 경보를 발표합니다. 자, 이 색깔과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자, 3번 발생 생태에 의한 조사 예찰하기입니다. 이거는 병든 임률과 병든 과율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발생 생태라는 것은 발생하는 모양이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찰이잖아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살짝 들었을 때, 아니면 살짝 아직 들지 않았을 때, 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나 아주 조금 일어났을 때 해당 병을 보고 이 병이 얼마나 더 빨리 퍼질 것인지, 방제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추측하는 것을 예찰하기라고 한다 했죠. 이 병든 임률을 치료 목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예찰 목적으로 재는 것이에요. 자, 먼저 병든 임률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발생 생태가 발생하는 모양이나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병든 임률을 조사할 상태는 주로 잎의 병증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병증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잎의 병증이 나타나는 갈색무늬병, 전무늬 낙엽병, 붉은별 무늬병 같은 것들을 병든 임률로 조사합니다. 자, 병든 임률 조사하는 법은, 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방향으로 북쪽, 서쪽, 동쪽, 남쪽, 나무 방향을 4방향으로 나누고 각 방향의 1년생 가지들을 선정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에 달려있는 나뭇가지들의 총 잎수를 조사해서 조사한 잎을 분모해 놓고 그 중에 병든 잎을 분자에 놔서 병든 잎의 퍼센테이지를 추측하는 겁니다. 곱하기 100을 안 썼네요. 알겠죠, 여러분? 병든 잎률을 조사하는 것은 잎의 병증이 나타났을 때예요. 자, 병든 과율을 조사해 볼게요.
병든 과율은 그러면 어떤 부위에 병증이 나타났길래 병든 과율을 조사할까요? 그렇죠. 과일에 병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병든 과율을 조사하겠죠? 근데 아까 전에는 나무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그 가지에 붙은 잎과 가지에 붙은 모든 잎과 병든 잎의 비율을 조사했다면 병든 과율은 그런 걸 잎을 다 세지 않고 그냥 한 나무에 750과가 달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병든 과일 수를 조사를 해서 병든 과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병든 잎률과 병든 과율을 구분하는 것을 잘 알아둬야 하고 병든 과율과 병든 잎률을 꼭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였어요. 자, 우리 3가지 배웠죠? 유관에 의한 예찰하기랑 병원균의 밀도에 의한 예찰하기, 그리고 발생 생태에 의한 조사 예찰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아니다. 잘못 말했네요, 쌤이. 우리가 유관에 의한 예찰하기 중에서 유관에 의한 예찰하기, 병원균 밀도에 의한 예찰하기, 병원균 겸출에 의한 예찰하기 3가지를 배웠고, 2번째로 유관기관에 의한 병의 발생 예찰하기 배웠고, 3번째로 발생 생태에 의한 조사 예찰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찰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지만 피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에 추측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